할 수 있어. 이야기가 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아르테입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언론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 영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장래 희망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기자였습니다. 어릴 때 뉴스를 보면서 위험한 취재 현장에서 그곳의 상황을 전달하는 기자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꿈을 마음에 담기도 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영화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영화를 이제야 본 것이 후회된다. 하지만 이제라도 본 것은 행운이다. 2019년에야 이 영화를 보고 그때 제가 남긴 한 줄 평입니다. 저의 인생 영화 로마의 휴일 이후 가장 제 심장을 뜨겁게 만들었던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 내 스포트라이트 팀은 몇 년 전에 드러날 수 있었던 사건이 힘과 무관심 속에 짧은 기사만 남기고 가라앉아 있었던 사건을 취재하게 됩니다. 기자는 진실을 전달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제대로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기자는 독자들이 읽을 기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건을 2001년 여름 신입 편집장 마틴 베런이 부임해 오면서 30년에 걸쳐 수십 명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교구 신부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고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이들의 열정과 용기로 성스러운 이름 속에 감추어졌던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당시 보스턴 50%가 사제들이었습니다. 성직자를 공격하는 기사를 위해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더 이상 거론하기를 싫어하는 상황에서 가라앉아 있는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팀은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자와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몰라도 되는 진실은 아름다운 선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감추어도 그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 중에 하나가 이 영화에서 다룬 이런 일이 아닐까요? 추악하고 더러운 진실은 드러내야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아픔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이런 걸 밝히는 게 언론이냐는 질문에 기자는 이걸 밝히지 않으면 그게 언론입니까? 라는 말을 던집니다. 언론이 밝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론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대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자와 이런 팀과 이런 언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분명 이런 언론이 존재하기에 숨기려 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아니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며 이 영화에 대한 진한 감동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들은 알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놔뒀어요. 당신의 아이가 당할 수도 있었고 내 아이가 당할 수도 있었고 누구든 당할 수 있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피해를 입게 될까봐 덮어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알면 아는 채 해야 하고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파헤쳐 드러낼 때 나도 내 아이도 우리 모두를 지켜낼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영화를 보다 보면 믿음에 대한 회의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추행을 접할 때마다 사람들의 손가락은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영화 속에서도 보여지듯 믿음에 대한 흔들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내용 중에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사제도 사람이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 실망이 믿음을 떠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영화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기자들의 세상을 자세하게 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기자들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섬세한 연출력과 실제 기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배우들의 완벽한 연기로 인해 자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동 성추행이라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소재임에도 자극적인 장면을 담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증언할 때 플래시백이 없습니다. 성폭력 자체를 시각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각되지 않습니다. 증언만으로도 얼마나 고통 속의 삶을 이어가는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직자들의 범죄 사실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철저히 가해자를 세상에 드러내려는 의도가 보였습니다. 언론에서 지나치게 피해자를 확대시켜 자극적인 기사를 내는 것에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에는 독자인 우리의 책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자극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취재하고 전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사를 읽는 독자들도 변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언론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기사를 접하는 독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이 영화는 흔하디 흔한 있을 법한 로맨스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구구절절한 사연 없이 취재하는 과정만 담아낸 영화입니다. 일하는 모습만 있음에도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차고 넘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실제 이야기를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간결한 느낌에 진정성 있는 무게감이 더해져 좋은 영화, 제대로 보여준 영화라는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영화는 휴일임에도 출근해서 쏟아지는 제보 전화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폭로 이후 이어지는 이야기를 남겨둡니다. 자막에 나오는 성폭력에 대한 수많은 도시의 이름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고발 정신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끝나고도 감동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진실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1년 여름 보스턴 글로브 내에 스포트라이트 팀이 있었던 것처럼 2022년 지금 우리에게도 진실을 전달하는 언론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함께 나누고 느끼고 보고 싶은 영화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정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